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각 투자 주체별로 이 수급의 연속성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5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외인도 대형주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한 곳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수급 강자로 오르는 건 정말 귀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도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등이 등장을 했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오늘 양 매수를 등에 업고 신고가 경신, 폴라리스 오피스는 투자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종목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만나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곽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죽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흐름 자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었던 주체가 어디였냐면 거진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내지는 기타 법인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붙어주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이 특히 삼성전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인 노이즈들이 꽤 많았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HBM3 퀄 테스트 통과까지도 좀 늦춰지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런 악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인 지금 이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이제 미국발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도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TSMC와 인텔 파운드리를 통합 이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좀 반도체 업종 섹터에 있어서는 비상등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안 그래도 삼성이 지금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 TSMC와 인텔이 만약에 통합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나 내지는 독과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삼성이 이 파운드리에서 설 자리를 계속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실제 그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인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시설을 단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레임덕식이었죠. 그때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을 이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 지급이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보조금을 다시금 지급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투자를 계속 단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좀 악재성 소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지금 투자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 HBM3 퀄 테스트가 이제 8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품질 인증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3분기에 우리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무산되고 네. 또 4분기에도 무산돼서 이번에는 정말일까? 예,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HBM3가 퀄 테스트 이제 8단이긴 하지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 향후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단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텐데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도 잇따라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쪽 지금 수요 역시도 네. 1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업황 자체가 이제 반등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봤을 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이러한 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오늘의 시세 움직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삼성전자부터 짚어드렸습니다. 확실히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이제는 기대감이 훨씬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특히 HBM3 콜 테스트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조금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못 갔던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14% 정도 급등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에너지 자립 국가에서 이제는 공급으로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LNG선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관련돼서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뭐 한 70조 정도 될 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에다가 배를 맡길 것도 아니고 이미 일본 쪽의 LNG선은 약간 예전 모델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VLCC 초대형 벙커 관련된 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급증할 수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LNG선 같은 경우는 한 척당 한 3,200억에서 3,500억 전후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VLCC 같은 경우도 한 척당 한 1,800억 정도 되는 한 1,900억에서 2,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상당히 높은 단가를 받는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하는 게 FLNG 시장인데 이 FLNG 시장은 이제 재기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예전에는 유럽이 러시아한테 가스를 받아올 때 가스관을 통해서 받아왔는데 네. 이제 가스관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이제 해상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다시 육로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FLNG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 기업사 윈슨사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빼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이 이쪽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꽤 높은 사업을 수주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강하게 이끌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소반됐고요. 오늘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외국인이 그 세 번째로 많은 매수를 보여준 종목이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저희는 삼성중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에너지 운반과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오늘 수급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모두 정말 수급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곽 대표님, 삼성전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의 봄, 개화 시작인 걸까? 라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물음표는 붙어있지만 그래도 봄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본부장님 삼성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배를 삼성중공업이 만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이 포지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곽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최근에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오늘도 그 PI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필옵틱스까지도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PI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은 일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유리기판 쪽이 또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또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 그 앞서서 제가 브리핑 도와드린 부분이 좀 연계돼서 보자면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그 TSMC에 지금 점유율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지금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또 강하게 들어와주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이제 기업들이 더더욱 지금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이제 시장을 만약에 향후 선점을 하게 된다면요. G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쪽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체 시스템 반도체 성능 역시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HBM까지 한꺼번에 패키징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가능해짐으로써 이 삼성전자향 또 수혜를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필옵틱스가 SKC에 지금 이미 유리관통 전극이라는 그 TGV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관련 지금 장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또 소부장 기업들 많이 탐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미 이전에 기술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 필옵틱스 이제 주요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SKC 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향 수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면서 시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필옵틱스에서 만든 이제 TGV 장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고 됐지만 독일의 LPKF보다 지금 수율이 훨씬 좋고 기술력까지도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지금 경쟁 상대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캠트로닉스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부각되는 만큼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서 필옵틱스에서 만든 이 장비를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가 2026년도에서 지금 2027년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설비 투자가 한 1, 2년 정도 이제 선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필옵틱스가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내년이 이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확연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필옵틱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호재에 호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유리기판 절삭 장비 역시도 고객사와 출하 단계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련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은 이제 장비 쪽으로 아예 꽉 잡겠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신고가 움직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리기판 쪽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 시세가 좀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신규 접근하시더라도 추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강세 종목들은 기회를 잘 내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 필옵틱스 만나봤는데요. 유리기판 테마에서 지금 타이밍도 기술력도 돋보이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도 반도체 관련돼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VD 장비하고 ALD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CVD 장비는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 D램이라든지 뭐 낸드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ALD 장비가 이제 최근에 이제 D램이 미세화 되고 있죠. 특히 이제 HBM이 되었든 CXL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미세화 공정이 많이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들이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쪽에 상당히 중요한 장비로서 최근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형 확장도 작년 또 올해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은 중국향 매출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60% 이상이 아마 중국향 매출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또 반도체를 좀 개발 기술에서 좀 독립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약간 레거시 쪽이죠.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기술력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삼성 하이닉스 못지않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돼서 장비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게 된다라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미국이 규제하는 부분들이 뭐 삼성, 뭐 하이닉스, 뭐 TSMC처럼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이라든지 정말 핵심적인 장비라든지 소재만 규제를 하고 있고, 보통의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또 작년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분할 상장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의 비중을 엄청 작게 실어놓고 거의 뭐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분할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규제의 원성 때문에 그것을 이제 취소했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패턴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 들더라도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무허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습니다. 지금 높은 중국 비중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야겠고요. 이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가 됐든 돈만 많이 잘 벌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만 잘 벌면 된다.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곽 대표님 피롭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조금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한번 끝내볼까 해서 한미 반도체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HBM의 어떻게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 네. 쪽에 이제 독주가 지금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2028년도 이 HBM 시장 전망이요. 전체 이제 메모리 한 3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HBM 수요가 있는 만큼 당연히 이 TC 본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먹거리가 지금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잖아요.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1조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2조 정도까지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재 경쟁사인 네덜란드의 ASMPT라든지 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정밀기계 같은 기업들이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시장에 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네. 이 한화정밀기계 쪽 관련해서 이 TC 본더 지금 장비 관련해서 특허 침해 소송전에 지금 돌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특허 침해 소송전이 한미반도체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이런 특허 침해 소송전에 돌입한 적이 있었는데 1심, 2심 모두 다 승소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이제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에 소송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중에 거래가 뭐 중단되거나 이런 이제 네.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도 한미 반도체 쪽에서 기술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념하에 삼성전자의 그런 자회사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에도 이제 하나정밀기계와 소송전에서도 이제 승소 가능성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이게 소송전에 진입하게 되면 네. 주가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좀 유효하게 올해도 주가 반등세가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오히려 정고점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와주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대세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곽 대표님 마지막 종목 한미 반도체로 끝내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목표가를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7,000원인데 15만 원까지 높이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유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이 계속해서 높은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의 어떤 시장 점유율, 장악력은 여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가 9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더라면 올해도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HBM3E 그러니까 그리고 12단이라든지 HBM4 뭐 이쪽으로 갔을 때 과연 한미반도체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다른 경쟁자 제품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약간 우려감들이 있지만 JP모건 리포트를 본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앞단에서의 어떤 장비도 더 한미반도체가 점유율을 높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높여 나왔는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잘 가다가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한번 흔들림이 나왔던 게 전 딥시크 이슈 때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이제 딥시크 이슈를 이제 대부분 극복하고 있고 네. 엔비디아마저도 다시 한번 지난 고점 언저리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월달 고점 12만 7천 원, 뭐 제 15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2만 원 중반, 12만 원 후반까지의 어떤 반등 가능성은 뭐 2월달, 3월 초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만 원 후반까지의 반등 가능성, 오늘 8% 넘게 상승한 한미 반도체 두 분과 함께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응 전략 각각 들어볼 텐데요. 먼저 곽 대표님의 한미 반도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에도 TC본더 최강자 굳히기라고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히기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 본부장님의 한미 반도체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네, 이름 그대로 한미 양국에서 유일한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유일한 장비 기업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